태풍이 몰아치던 새벽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고 멀리선 빗물이 지붕을 후드득 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 시간에 나는 평생의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보내기 위해 작은 묘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그녀는 어떤 여정을 이어나갈까요? 안녕하세요. 황혼 이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손에는 어머니가 평생 품고 살던 잔잔한 미소가 그대로 담긴 흑백 사진이 쥐어져 있었고, 비에 젖은 땅은 한 걸음 내딛기도 어려울 만큼 미끄러웠습니다. 이토록 나쁜 날씨에, 이토록 깊은 밤에 왜 하필 이런 순간이 찾아오는 걸까? 마음속에는 억울함, 서러움, 원망, 그리고 미처 다 표현하지 못한 사랑이 뒤섞여 어지러웠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던 분이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보다 가족이 필요한 일을 먼저 챙기고 기쁨보다 걱정이 더 많은 삶을 살면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던 그런 부모였습니다. 그 미소를 떠올릴 때면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살아계실 때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해드릴 걸, 조금만 더 이야기를 나눴더라면 어땠을까? 어머니가 내게 보내던 작은 신호들을 왜 그리도 무심하게 흘려보냈을까? 수많은 후회가 마음을 파도처럼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리 후회를 해도 어머니는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새벽의 어둠 속에서 바람이 신음처럼 울부짖을 때 나는 어머니가 평생 해왔던 말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애미는 괜찮다. 너만 잘하면 된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괜찮지 않았던 건 어머니였습니다. 마음속에는 외로움이 가득했고 몸은 여기저기 아파왔고 세월은 어머니의 등을 더 깊게 구부려 갔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그 흔하고 짧은 안부 하나 제대로 건네지 못했던 날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멀쩡히 살아계시니까, 내 곁에 있으니까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날 눈앞에서 어머니의 관이 서서히 땅으로 내려갈 때 나는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만큼은 어머니가 걱정하지 않도록 담담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흙을 한 줌 떠서 관 위에 올려놓으려던 순간 문득 내 어깨를 스치듯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내 딸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하나뿐인 손녀이자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딸은 빗속에서도 눈을 크게 뜨고 있었고 얼굴에는 비 때문만은 아닌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 외롭지 않게 우리가 잘 지켜드리자. 나도 더 잘할게. 너무나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은 내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드는 번개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길에서 나는 한 가족의 이어짐을 느꼈습니다. 떠나는 이와 남는 이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준 딸의 말을 들으며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은 결국 사람 사이의 마음이었음을. 그날 새벽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어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태풍이 아무리 세차게 몰아쳐도 사람 마음에 스며든 사랑과 그리움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그분이 남긴 온기와 가르침은 여전히 내 삶을 비추는 등불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딸의 한마디는 내게 새로운 약속을 건넸습니다. 부모에게 못다한 효도를 이제는 내 아이에게 따뜻함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작은 다짐. 그렇게 나는 그 새벽 한 생의 끝과 또 다른 생의 시작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바람은 나무를 꺾어버릴 듯 세차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치러지는 작은 언덕은 이미 진흙탕이 되어 있었고 장화를 신고 있음에도 발목까지 푹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듬성듬성 서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어린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내 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관이 흙 속으로 내려가는 순간부터 딸은 한 번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만큼은 나를 지켜줘야 한다는 듯 작은 손으로 내 손등을 꼭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손의 온기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손녀를 무척 아꼈습니다. 몸이 아파 고생하시던 날에도 손녀가 오면 환하게 웃으며 우리 막내 왔네. 작고 예쁜 손 좀 잡아보자. 하시며 손녀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쥐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어딘가가 찡해지곤 했지만 정작 그 순간이 이렇게 짧을 줄은 몰랐습니다. 늘 내일이 있을 것처럼 다음 주면 되겠지. 괜찮아지시면 다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마음대로 흘러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관이 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던 딸은 갑자기 조용히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바람이 거세서 목소리가 거의 묻히다시피 했지만 그 한마디는 내 귓가에 너무나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외할머니 걱정하지 마. 내가 기억할게. 그 말은 마치 시간의 흐름을 잠시 멈추게 하는 듯 했습니다. 빗소리도 바람소리도 사람들의 흐느낌도 한순간 멀어지고 딸의 목소리만 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얼굴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눈빛은 어린아이가 아닌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바라보며 마음속에 무언가를 깊이 새기고 있는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딸의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세대와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진심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남긴 따뜻함, 내가 딸에게 주고 있는 사랑, 그리고 딸이 앞으로 누군가에게 전해줄 마음까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어머니는 내 곁을 떠나셨지만 딸의 말 속에서, 딸의 따뜻한 손길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셨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결국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누군가가 떠나도 또 다른 누군가가 그 빈자리를 마음으로 채우고 가리움 속에서 사랑을 배워가는 것. 딸이 내게 전한 그 한마디는 어머니가 평생 가르치고자 했던 마음의 가치를 되새겨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말 이후 나는 이상하게 울음을 참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딸이 옆에 있어 그 아이에게 걱정을 주고 싶지 않았기에 꼭 참고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딸이 내 손을 다시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야. 이 말은 엄마로서의 나를 무너뜨리는 동시에 다잡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보다 먼저 성숙해지는 아이의 마음을 보며 나 또한 부모의 자리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바람 속에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관 위에 떨어지는 빗물이 모여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고 그 위로 어머니의 사진이 조용히 젖어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사진 속 미소는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빗물 덕분에 더 선명하게, 더 따뜻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사라지지만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딸의 한마디는 그 사실을 내게 다시 알려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새벽 딸의 말 한 줄은 어머니가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처럼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나는 앞으로 남은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던 대로 내가 딸에게 그리고 딸이 또 다음 세대에게 사랑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고 고요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풍경은 분명 익숙한 동네였지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가슴 한켠이 더 깊은 허전함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잃고 난 뒤에서야 비로소 그 사람이 자기 삶에서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깊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본능적으로 어머니가 앉아 계시던 자리부터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늘 아침 햇살을 받으며 오늘도 잘 살아보자 하시던 자리. 방문을 열면 가장 먼저 보이던 조그만 의자와 그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손수건들. 그 자리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이미 어머니의 온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거기 서 있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떠나고 나면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숨결은 어느새 사라져버립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잔인하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문득 어머니가 생전에 하셨던 말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미루지 마라. 그 말을 들을 당시에는 그저 세상의 흔한 조언 정도로 흘려들었지만 지금은 가슴을 깊게 찌르는 한 문장이 되어 내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중에, 다음에, 내일쯤이라는 말을 쉽게 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마음은 미뤄두고 삽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괜찮을 것이라는 이유로, 시간이 충분하다고 믿는 이유로. 그러나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모두 알게 됩니다. 미루는 동안 우리의 사랑 표현도 함께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를 떠나보낸 지 며칠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위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잘 지켰다. 어머니도 편히 가셨을 거다. 넌 정말 효녀였어. 하지만 그런 말이 마치 마음에 잘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후회의 무게는 쉽게 줄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조금 더 잘해드릴 수 있었는데, 조금 더 다정하게 말해드릴 수 있었는데, 어느 날은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괜히 짜증을 냈던 순간들까지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날들이 하나하나 가슴을 찔렀습니다. 후회라는 감정은 언제 찾아오는 걸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장례를 치르고 나면 똑같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조금만 더 시간을 냈더라면. 그런데 그 후회가 들려주는 메시지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사랑의 크기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고 소중했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난 뒤 사람들은 반드시 같은 문장을 되뇌입니다. 정말 잘해줄걸. 이 말은 한 세대나 시대를 막론하고 모두의 마음속에서 똑같이 남습니다. 내 주변에 나이가 있는 지인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한동안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문득 걸음을 멈추고 눈물이 흐르기도 했다고, 마음 깊숙이 있었던 그리움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잘해야 한다. 나중이라는 건 없다. 이것은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지키기 어려운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머니와의 마지막 며칠을 떠올리며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병원 침대에서 힘겹게 숨을 몰아쉬던 그 모습, 내가 손을 잡고 있어도 어머니는 나보다 더 걱정하는 표정으로 내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에도 어머니는 내 걱정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난 뒤에야 비로소 보이던 것들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삶, 어머니의 희생, 어머니의 고단함, 그리고 어머니가 남기고 간 사랑의 크기까지. 살아계실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죽음 이후에야 선명해지는 순간,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를 떠나보낸 모든 사람의 공통된 후회입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남은 가족, 남은 인연들에게 이 후회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어머니가 내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가르침은 아마도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사랑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마음은 바로 그 순간에 전해야 한다는 것. 이제야 깨닫게 된 이 진실을 나는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를 보내고 며칠이 지나자 일상은 겉으로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안을 돌아다니다 보면 사소한 물건 하나에도 걸음을 멈추게 되었고,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쓰시던 작은 컵, 오래된 알치마, 손때 묻은 라디오 같은 것들까지도 하나하나 의미가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죽음이란 이렇게 삶의 모든 조각에 조용히 스며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빈자리의 무게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마음은 이 빈자리에 하루에도 몇 번씩 휘청거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머니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던 소리를 떠올렸고, 저녁이 되면 어머니가 TV를 보며 나지막하게 흘리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일상 곳곳에서 어머니가 빠져나간 흔적들이 떠오르며 그때마다 마음이 텅 빈 방처럼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슬픔을 한 가지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슬픔은 여러 감정이 뒤섞인 복합적인 파도와 같습니다. 그리움, 불안, 허전함, 후회, 사랑. 이 모든 감정이 차례대로 혹은 동시에 밀려와 어느 날은 괜찮다가도 다음 순간 갑작스럽게 무너져 내리게 만듭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애도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누군가를 잃은 뒤 사람은 보통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과정은 결코 순서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서로 뒤섞여서 예고도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마음은 어느 날은 무겁고 어느 날은 알 수 없는 허탈함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스스로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생각해 보려 했지만 정확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어머니가 아직도 살아계신 것만 같았고, 때로는 갑작스럽게 밀려드는 현실감에 가슴이 조여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괜찮다며 웃을 수 있었지만 또 다른 날에는 순간적으로 눈물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복잡하고 약한 존재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혼자 소파에 앉아 TV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비워져 있듯 텅 비어 있었고 집중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사랑을 잃은 데서 오는 상실감이라는 사실을. 어머니는 나의 시작이었고 내가 어떤 모습이든 한결같이 받아주는 마지막 사람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 존재가 사라진 후의 세상은 당연히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슬픔의 시간을 지나며 나는 또 한 가지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기는 하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의 기억으로 자리 잡고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움도 사랑의 또 다른 형태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딸도 어느 날 밤 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 생각나서 울었어. 근데 울고 나니까 조금은 따뜻했어. 그 말은 아이의 입에서 나왔지만 어른인 내가 배워야 할 큰 깨달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움은 슬픔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증거라는 사실. 어머니가 내게 남긴 사랑이 크기 때문에 잃은 슬픔 또한 큰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슬픔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것들을 하나씩 돌아보았습니다. 때때로 밀려오는 그리움은 어머니가 여전히 내 마음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감정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깨닫습니다. 빈자리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빈자리가 주는 슬픔 속에서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남은 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애도라는 것을. 이 과정을 지나면서 나는 스스로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슬픔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효도는 타이밍이다. 젊었을 때는 그 말이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늘 부모님을 사랑하고 감사히 여긴다 생각했지만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빈틈이 많았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 한 통을 미루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방문을 건너뛰고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작은 배려 하나를 넘기곤 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당연했고 부모님이 늘 그 자리에 계실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보내고 난 지금 그 말의 진짜 무게가 가슴을 꿰뚫듯 다가왔습니다. 효도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이 필요했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짧고 소중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해오셨던 모습들이 하나둘 떠오르면서 나는 왜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와 반성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는 늘 나와 가족을 위해 자신을 뒤로 밀었습니다. 자신은 배고파도 우리에게 먼저 먹이셨고 몸이 아파도 우리가 편하도록 웃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동안 나는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을 들여다봤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후회는 어쩌면 누구나 겪는 감정일지 모릅니다. 내 또래의 지인들, 그리고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까지도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한다. 그게 가장 큰 복이다. 하지만 삶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기에는 마음이 아직 덜 자랐고 자신이 살아가느라 여유가 부족했고 때로는 부모님이 너무 강해 보여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모님은 강해 보여도 마음속에는 늘 외로움과 그리움이 함께합니다. 특히 나이가 든 부모에게는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가, 내가 잊혀지지 않았는가, 내 자식은 잘 지내는가 하는 생각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스쳐 지나갑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자식으로서 지금까지 제대로 된 효도를 한 적이 있었을까? 어머니에게 좋은 날만큼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힘든 날에도 내가 함께 해드렸던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후회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후회 속에서 나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모에게 미처 다하지 못한 마음은 이제 남은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게 전하면 된다는 것. 결국 어머니가 내가 살며 배워야 한다고 남겨준 메시지는 사랑을 미루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이후 나는 딸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딸이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외할머니 외롭지 않게 우리가 지켜드리자. 그 말은 단순히 작은 아이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다하지 못한 마음을 나를 통해 다시 전해주겠다는 세대를 잇는 마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효도는 시간이 흘러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부모에게 받았던 사랑과 배려는 결국 자식에게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딸이 조용히 내게 묻던 적이 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어? 그 질문은 내 마음 깊은 곳을 다시 흔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우리 가족의 중심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아오셨는지, 얼마나 강하고 따뜻한 분이었는지 나는 천천히 기억을 떠올리며 딸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딸은 눈을 반짝이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효도는 어머니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부모의 사랑을 알려주고 기억하게 하는 일 또한 효도라는 것을. 효도라는 단어는 때때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알겠습니다. 효도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더 살피는 것, 잠깐의 안부 전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선물 하나 함께 보낸 식사 한 끼, 그 모든 것이 효도의 조각입니다. 부모님은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를 잊지 않았구나. 내 자식이 오늘도 잘 지내고 있구나.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부모님의 하루는 달라집니다. 이제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데 늦은 순간은 없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해야 한다. 어머니가 떠난 후에 얻은 이 깨달음은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나날의 중심에 놓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나는 매일 작은 효도 하나라도 실천해 보려 합니다. 어머니가 바라던 삶을 나도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면서 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장례라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절차가 아니라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의 진심과 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평생 가까이 있어도 몰랐던 마음이 드러나기도 하고 멀리 있던 가족이 오히려 더 따뜻한 말을 건네기도 하며 때로는 진심으로 마음을 나눴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또렷하게 구분되기도 하는 삶의 모든 감정이 뒤섞여 표면으로 떠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관이 내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던 순간 나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어머니와의 기억을 가슴속에서 꺼내오는 듯 조용히 눈을 감고 서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흐느끼는 듯 어깨를 들썩였고 어떤 이는 입술을 꽉 깨문 채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단순히 그 사람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수많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남긴 관계 하나하나가 그 순간 모두 눈앞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슴이 아팠던 것은 생전에 어머니와 멀어졌던 친척 한 분이 조용히 다가와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고 중얼거리던 장면이었습니다. 평소엔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던 분이었기에 더 충격이 컸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랑, 전하지 못했던 감사, 풀지 못했던 오해, 시간이 지나며 쌓였던 후회가 모두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마지막 순간이 되어야서야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는 것일까? 그 생각에 한동안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문득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가족들과 나누었던 작은 갈등들이 생각났습니다. 크게 다툰 적도 있었고 서운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들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갈등 뒤에 남아있던 어머니의 따뜻한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괜찮다. 가족끼리는 괜찮은 거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하며 갈등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분이 계실 때는 그 말의 의미를 깊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수많은 감정들이 때때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만 결국 서로를 끌어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장례 절차가 이어지는 동안 나는 다른 가족들의 표정에서도 비슷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동생들은 자신들의 누나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모습을 떠올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조카들은 할머니처럼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며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친한 이웃들은 어머니가 베풀어온 작은 친절들을 이야기하며 그리움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이 많은 이들의 가슴에 남아있다는 사실은 놀랍고도 따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례를 치르는 동안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마지막 순간이 오면 결국 사람에게 남는 것은 관계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가지고 있던 물건도 모두 사라지지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남긴 마음만은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오며 주변 사람들에게 건넸던 작은 배려와 진심이 마지막 길에서 가장 큰 사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하셨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사는 거다. 마음이 남는 거다. 그 말의 의미가 장례를 치르면서 비로소 선명해졌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 딸이 내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외할머니처럼 살면 좋겠다. 따뜻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기억 많이 남기면서. 그 말은 내 마음 깊숙한 곳을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남기고 따뜻함을 남기고 기억을 남기는 것. 그것이 결국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이어지는 유일한 흔적이라는 것을 딸도 이미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나 또한 누군가의 마음속에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나 또한 남은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따뜻한 기억을 남기고 싶다고. 갈등이 있다면 먼저 풀고, 서운함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고, 사랑이 있다면 바로 표현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장례는 슬픔의 순간이지만 동시에 삶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통해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랑을 남기는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것을. 어머니를 떠나보낸 뒤 세상은 똑같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나의 일상은 눈에 보이지 않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문득 마음이 멍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에는 갑자기 깊은 우울감이 밀려왔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던 것들이 이제는 마음에 작은 돌처럼 걸렸습니다. 사소한 소리에도 감정이 요동쳤고 잠을 자려고 누우면 어머니와 나누었던 마지막 순간들이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리움은 어느 날은 따뜻하게 다가왔지만 또 어느 날은 가슴을 짓누르는 슬픔이 되었습니다.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는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태는 내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상실을 겪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심리적 흔들림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상실 후 반응이라고 부르며 슬픔, 무기력, 죄책감,
현실감, 상실 등의 감정이 뒤섞여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특히 50대, 60대 이후에는 상실 경험이 더 깊게 마음에 새겨져 쉽게 잊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배우자, 부모, 가까운 지인을 떠나보낸 후 마음의 허전함이 오래 남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어느 날 거실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심하게 크게 들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더 천천히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졌고 마음 한쪽에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하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상실로 인해 흔들리는 마음이 스스로에게 보내는 작은 신호였습니다. 마음이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삶이 잠시 멈춰 있다는 신호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딸이 나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힘들지? 근데 울어도 돼. 참지 말고. 아이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리는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움, 슬픔, 후회, 사랑이 한꺼번에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울음을 가볍게 흘린 뒤 마음이 약간은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울음은 약함이 아니라 마음이 회복되는 첫 단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슬픔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숨기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해왔던 세대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심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슬픔을 말하는 것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혼자서 삼키기보다는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함께 나누고 스스로 인정해야 마음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거창한 상담이 아니라 작은 대화라도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실감은 몸의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잠이 얕아지거나 식욕이 떨어지고 이유 없이 피로감이 쌓이기도 합니다. 나도 한동안 입맛이 없어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밤중에 자주 깨곤 했습니다. 이렇듯 마음과 몸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노년기에 이러한 변화가 반복되면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스스로 챙기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합니다. 그때 나는 지역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마음건강 상담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상담 프로그램이었고 노년층에게 특히 맞춰진 프로그램이 많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용기를 내어 상담사와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것은 나만 이런 감정을 겪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움은 사라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다만 그리움이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지금도 깊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나는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매일 잠깐이라도 산책을 하고 딸과 함께 간단한 요리를 해 먹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은 마음을 조금씩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상실을 겪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돌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돌봄은 나에게 다시 삶을 이어갈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슬픔은 약함이 아니며 상실감은 부끄러운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이 과정은 누구나 지나야 하는 길이며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가 남은 삶을 결정합니다. 울어도 괜찮고 힘들어도 괜찮고 누군가에게 기대도 괜찮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에서 흔들리던 마음은 이제 조금씩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족과 이웃, 그리고 작은 일상들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뒤 나는 자연스럽게 주변의 관계들을 하나씩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떠나고 나면 남는 것은 결국 기억과 마음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뒤부터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소소하게 넘길 갈등도, 말 한마디에 섭섭했던 감정도 이제는 모두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언제 어떻게 이별이 찾아올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나의 큰 질문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남은 삶에서 나는 어떤 관계를 지키고 어떤 마음을 남길 것인가?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를 풀고 감정을 정리하고 때로는 과거를 따뜻하게 덮어주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지만 부모님이 떠난 뒤에는 서로의 거리감이 서서히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또한 그런 변화를 느끼며 마음이 씁쓸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가족의 온기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연락이 뜸했던 형제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몇 달씩 연락이 끊기기도 했고 사소한 오해가 있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런 일들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제들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장례 이후 느낀 허전함과 공허함을 서로 털어놓으며 앞으로는 작은 일이라도 서로 먼저 연락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어머니가 우리에게 남겨준 마지막 숙제를 함께 풀어가는 과정처럼 느껴졌습니다. 또한 나는 오래된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왔던 관계들, 사소한 서운함에 멀어졌던 친구들, 시간을 핑계로 점점 잊혀져 가던 소중한 사람들,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친구들은 반가워했고 오히려 먼저 만나자고 말해주었습니다. 인간관계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면 그 따뜻함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어머니가 평생 보여주셨던 방식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따뜻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인연은 마음속에서 정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처가 반복되거나 마음을 짓누르거나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 관계들도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관계들을 억지로 붙들고 있으려 했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삶의 후반부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뒤 흔들린 마음이 다시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나를 지탱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어머니와의 관계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생전에는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던 내 마음, 가라앉힌 채로 넘겨버렸던 감사, 말하지 못한 사과. 이 모든 감정이 가슴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더 이상 직접 말할 수 없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리고 정말 고마워. 이 말은 비록 늦은 말이었지만 내 마음을 정리하는데 중요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를 내 안에서 온전히 정리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나는 일상의 작은 부분들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물건들 중 오래 간직하고 싶은 것들은 작은 상자에 넣어 따뜻하게 보관했고 남은 것들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씩 내 삶의 방식으로 정리해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흔적을 새로운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내 딸과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지켜보며 내가 딸에게 어떤 부모가 되고 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어머니처럼 나의 아이에게 사랑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더 자주 이야기하고, 감정을 숨기지 않고, 사랑을 표현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가 내게 주었던 마음을 이제는 내가 딸에게 전할 차례였습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관계의 정리는 인생 후반부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얽힌 감정을 풀고 사랑을 표현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는 일. 이것이 남은 삶을 더 따뜻하게 살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떠남은 슬픔이었지만 그 슬픔을 통해 나는 삶에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앞으로의 나날의 따뜻한 등불처럼 남아 나를 이끌어줄 것입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뒤 나는 자연스럽게 나 역시 언젠가 떠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깊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은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그 순간을 겪고 나니 삶의 유한함이 너무나 뚜렷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마음속에서 하나의 질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내가 떠나는 날이 오면 사랑하는 가족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을까? 어머니가 남기고 간 따뜻함을 떠올리며 나도 누군가의 마음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선물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갖고 계셨던 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생전 우리에게 남긴 마음, 말, 행동은 그 어떤 큰 재산보다 소중했습니다. 어머니의 보살핌, 담담한 조언, 때로는 나를 위해 울어주던 눈물, 그리고 인생의 기준이 되어준 어머니의 삶 자체가 결국 우리 가족에게 남겨진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떠난 뒤에도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고 나는 그 가치를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부모로서 내 아이에게 어떤 마음을 남길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기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유산이라는 것을 어머니의 떠남을 통해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내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전하고 싶은 말, 내가 살면서 겪었던 기쁨과 슬픔, 실수와 후회, 그리고 앞으로 아이가 살아갈 세상에서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글을 쓰며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 딸이 필요할 때 꺼내볼 수 있는 작은 마음의 유산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실질적으로도 남은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준비를 조금씩 진행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며 절차가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장례 절차와 병원 서류, 정리해야 할 행정 절차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의 슬픔을 다 느낄 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은 가족이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작은 것부터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과도한 치료를 원하는지 여부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입니다. 사실 이런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마음이 편치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족에게 큰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쓰는 과정에서 오히려 인생을 더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었고, 마지막 순간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재정적인 정리도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계좌와 보험, 정기적으로 나가는 비용들, 그리고 몇 가지 필요한 서류들을 목록화해 두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준비할 때 이런 정보가 하나라도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남은 가족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딸이 언젠가 이 목록을 보며 엄마가 우리를 위해 여기까지 준비해 놨구나 하고 느낀다면 그 자체로도 큰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시 정돈했습니다. 좋지 않은 감정은 풀고 고마운 사람들에게는 자주 마음을 표현했고 나를 지탱해주는 소중한 인연들에게는 따뜻한 고백처럼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역시 어머니에게 배운 것입니다. 떠나는 날이 오면 결국 남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라는 것을 어머니의 삶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언젠가 떠나도 엄마의 마음은 내가 자라는 동안 너를 지켜줄 거야.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그 말을 전하는 순간 딸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에게 따뜻한 기억을 남길게. 그 말은 내게 눈물처럼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부모로서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화려한 말이나 거창한 재산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전해지는 작고 조용한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을 담아 삶을 잘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해두는 것 또한 남은 가족에게 주는 마지막 배려라는 것을.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나 역시 남은 삶을 사랑으로 채워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흔적을 남기고 싶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던 새벽 딸이 조용히 내게 건넸던 그 한마디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외할머니 외롭지 않게 우리가 지켜드리자. 그 짧은 문장이 내 마음에 남긴 흔적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달이었고 어머니가 남긴 사랑이 내 아이에게까지 흘러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종종 그 장면을 떠올리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이 고이기도 했습니다. 삶의 이별은 슬픔을 남기지만 그 속에서 이어지는 사랑은 또 다른 시작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월이 조금 흐르자 딸은 어느새 어른처럼 성장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보였던 그 단단한 눈빛은 여전히 아이에게 남아 있었고 그 눈빛은 나에게 늘 새로운 다짐을 주었습니다. 나는 딸을 통해 어머니의 마음을 다시 배우고 있었고 어머니의 가르침이 흩어지지 않고 우리 가정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느꼈습니다. 사랑은 참 신기했습니다. 떠난 사람의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다시 되살아난다는 것, 그 흐름이 이어질 때 비로소 인간의 삶이 완성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 말없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는 법, 버티는 법, 사랑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남기는 삶의 중요함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그 가르침을 딸에게 이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딸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말들을 떠올리며 차분히 설명해주곤 했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사는 거야. 마음이 남으면 그게 인생의 흔적이야.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어머니가 평생 몸으로 보여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과 함께 차를 마시며 조용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딸은 갑자기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가 세상에 오래 계시진 않았지만 외할머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따뜻해져.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눈을 감고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딸이 느끼는 따뜻함, 딸이 꿈꾸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속에는 분명 어머니의 흔적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삶이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나는 딸에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해. 외할머니도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실 거야. 그러자 딸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도 나중에 내가 기억할게. 내가 지켜줄게. 그 말은 태풍 속에서 들었던 그 한 줄과 연결되어 나의 남은 삶을 다시 일으켜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이별과 마주합니다. 부모, 친구, 배우자, 때로는 스스로의 젊음까지도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별이 끝은 아닙니다. 떠난 사람의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의 삶 속에서 다시 빛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머니를 통해 이 진실을 깨달았고 딸을 통해 그 진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어 이어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어머니의 부재만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대신 어머니가 남기고 간 따뜻한 말, 행동, 그분이 보여주셨던 삶의 방식 하나하나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나 역시 언젠가 떠날 때 딸에게 같은 따뜻함을 남기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딸이 나를 떠올릴 때 엄마는 내 편이었어.
엄마는 늘 따뜻한 사람이었어. 이런 기억 하나만 남아도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나는 더 자주 웃고, 더 자주 사랑을 표현하고, 고마운 마음을 바로바로 전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나 또한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딸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흔적을 남기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풍이 몰아치던 새벽 딸이 했던 그 한마디를 다시 떠올립니다. 외할머니 외롭지 않게 우리가 지키자. 그 말은 단지 한 사람을 위한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서로를 지키고 사랑을 지키고 기억을 지키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가 남겨야 할 마음이라는 것을 지금 나는 깊이 이해합니다. 어머니의 떠남은 슬픔의 시작이었지만 그 슬픔은 결국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하게 연결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머니가 남긴 사랑을 간직한 채 하루하루를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떠나는 날이 오면 딸이 내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해주리라 믿습니다. 엄마, 내가 기억할게.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이면 한 사람의 인생은 완성되는 것입니다.